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래치와 플립플랍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 래치랑 플립플랍을 과거 강의, 다른 강의 혹은 다른 과목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디지털 지적 회로에서 래치랑 플립플랍을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모스펫을 이용해서 어떻게 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볼 거고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래치랑 플립플롭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회로들이 존재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조금 베이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간단한 인트로덕션 투 메모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래치랑 플립플롭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쓰는 전통적인 래치와 플립플롭 구조들이 있겠죠. 그 구조들에서 살펴본 다음에 걔네들이 너무 전통적이고 약간 간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플립플롭 구조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다, 이런 과정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우리 왜 필요해요? 메모리가 우리 컴퓨터나 전자제품에서 메모리가 왜 필요할까요? 자, 그 내용부터 보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전자제품 혹은 컴퓨터는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프로세서와 그 계산 결과를 중간중간 저장하는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계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결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라는 소재에 써주고요. 얘가 저장하고 있다가요, 자, 써주고요. 데이터 결과를 써주고요.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프로세서 쪽으로 보내는 과정을 읽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세서가 건네준 그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저장한다는 건 뭐예요?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너 이거를 좀 저장해 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write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데이터를 프로세서가 메모리 쪽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프로세서가 혹은 외부의 어떤 특정 인풋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write고요. 그리고 가만히 저장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hold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read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메모리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데이터를 홀드하고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메모리라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포맷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디지털 서킷이니까 0 아니면 1로 우리가 구분하는 데이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바이너리 포맷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0 아니면 1입니다. 예, 0 아니면 1이고요. 자, 그 0 아니면 1은 우리가 크게는 진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렉트리컬리 메모리 내에서는요, 전기적으로 아니면 회로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두 가지 스테이트면 다 가능해요. 저항이어도 되고요, 캡이어도 되고요, 전압이어도 되고요, 전류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는 0, 내가 하나 전압을 0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전압을 1이라고 사람이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 데이터 0, 데이터 1이라고 부르기만 하고, 우리가 일렉트리컬리 혹은 일렉트로니컬리 우리가 전기적으로 두 개가 구분 가능한 스테이트로 구분이 가능되어진다면, 걔네들이 두 가지 구분 가능한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가능한 형태라도 하나는 내가 0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0이라고 1이라고 부르면 되니까 걔네들이 어떤 가능한 형태로든 우리가 저장하고 쓰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 엘리먼트는 두 가지 가능한 스테이트를 홀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로 한번 메모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거 0V, 이거 3V,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렉트리컬리 구분 가능하죠. 0V랑 3V 충분히 구분 가능하죠. 이거 말고 뭐 있는데요, 교수님? 예를 들면 내가 1옴, 100K 옴 이렇게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소자가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도 구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낸드 플래시는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SD 메모리 있죠? SSD 메모리는 우리가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0하고 1을 저장하는데요. 지금 제일 간단한 건 우리 지금 메모리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두 가지 일렉트리컬 스테이트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메모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제일 만만한 게 0V, 전압 1V, 0V, 3V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전압이 서플라이 볼티지가 3V일 때 0V하고 3V를 두 개 각각 0이라고 1로 부르고 나서 걔네들을 각각의 스테이트로 갖는 메모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0V랑 3V 저거를 0V로 저장하고 있는 거랑 3V로 저장할 수 있는 소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two possible state를 홀드 하거나 라이트 하거나 리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일단 이거 세 개 다 하는 거는 너무 한꺼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저장하고 있는 거 0V랑 3V 저장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소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distinguishable을 0V랑 3V 그거 두 개로 저장할 수 있는 거 뭐 있냐면요, 여러분 캡 있잖아요, 캡. 제가 여기다가 0V, 이 0V 웬만해서 잘 안 변해요. 이 캡 크면, 그쵸? 그리고 3V,
제가 여기다 3V 저장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3V 그냥 저장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캐패시터를 메모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 3V로 차지가 꽉 차 있을 때를 1이라고 사람이 내가 그렇게 부를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이고 0V라고 다 디스차지 되어 있을 때를 내가 너 이거 데이터 0이야 라고 사람이 이름을 붙인 다음에 각각을 데이터 1과 데이터 0에 매핑한 다음에 걔를 메모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장만 여태까지 구현한 거죠. 혹시 우리가 캐패시터를 그냥 메모리를 쓸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뭐냐면요, 얘는 저장밖에 못 가능하잖아, 이 소리예요. 저장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해.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얘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안에다가 내가 3V였던 걸 0V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0V를 3V인 걸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앞에서 봤잖아요. 프로세서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써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네가 지금 3V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회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얘를 0V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불가능해요. 캡만 있으면.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캐패시터를 그냥 메모리로 쓸 수 없잖아요. 라이팅이면 안 되는데 뭐. 네, 그래서 라이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써놨는데요. 야, 이거 너 0V로 바꿀 수 있어? 데이터 0인 걸로 바꿀 수 있어? 네 맘대로? 못 바꾸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는요, 캐패시터만으로는요, 메모리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가해서, 회로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가해서 얘를 메모리화 할 수 있을까? 얘가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고민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패시터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에 출발해서 여기다가 뭘 다는 거냐면요. 야, 이거 있잖아, 지금. 얘가 지금 이 안에 0V를 갖고 있거나 3V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놓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자, 스위치를 달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갖고 3V에다가 연결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0V 이쪽에다가 연결해요. 그럼 내가 이걸 연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간단하게는 이거 스위치 하나만 써서 여기를 3V로 만든 다음에 연결해버려. 그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여기 0을 쓰고 싶으면 0V로 만든 다음에 연결해버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컨트롤러블이 가능한 외부에서 제어가 가능한 어떤 노드가 있고요. 어떤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닫았다가 열었다가 가능한 어떤 스위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모스펫. 잘 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엠모스, 피모스로 해도 되지만 엠모스. 그냥 엠모스로 갖다 놓고 여기가 1이면 연결되고 0이면 꺼지는 거예요. 3V면 연결되고 0V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내가 그때 반대쪽 전압을 3V로 넣으면은 1로 3V가 들어가는 거고, 물론 여러분 엠모스니까 1은 잘 안 들어가겠지만 뭐 여기 5V, 6V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때는. 아니면 뭐예요? 0V면 이 안에 0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스테이트를, 내부 스테이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블이 가능해진 거죠. 그쵸? 라이트가 가능해진 거죠. 어떻게 하면서? 제가 스위치 하나 달고 외부에서 제어가 가능한 노드를 연결함으로써.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 요렇게 했어요. 자, 뭐냐면 익스터널리 컨트롤러블 라인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서 빈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 그냥 있다 이런 게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빈라인이 있는데 요 빈라인은 여러분 익스터널리 컨트롤러블 라인이라서 제가 이걸 0으로도 바꿀 수 있고 3V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워드라인이라고 해서 얘는 여기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0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0V로 만든 다음에 얘 키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 3V로 만들려면 3V로 만든 다음에 키면 되잖아요. 얘 데이터 가만히 저장하고 있으려면 가만히 저장하고 있으면 이거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꺼버리면 여기 가만히 저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얘가 꺼버리면 얘가 그냥 가만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홀드랑 라이트까지 가능해졌어요. 교수님, 리드는요? 리드도 가능해요, 여러분. 얘를 여러분 플로팅을 시켜요. 요 빈라인을 플로팅을 시켜요. 빈라인을 플로팅 시켜요. 여러분 플로팅 시킨다는 건 뭐예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게 가만히 냅둬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2분의 VDD로 프리차지한 다음에 플로팅 시켜요. 1.5V를 만든 다음에 플로팅을 시켜요. 플로팅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쵸? 얘가 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요 전압을 플로팅을 아무데도 연결 안 되고 그냥 1.5V로 만든 다음에 탁 플로팅 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3V면 여기는 차지가 이동해서 이 1.5V가 살짝 증가하겠죠. 그쵸? 여기가 0V였으면 1.5V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플로팅 시킨 다음에 1.5V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얘를 리드를 할 수 있어요. 안에 데이터가 3V였는지 0V였는지 알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리드 혹은 라이트 하는 과정은 여러분 특히 리드는 여러분 일단 리드는 제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 문제 안 낼게요.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낸다고 그냥 이거 넘기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 나가셔서 어떤 서킷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터에다가 뭘 단 거예요? 스위치랑 to externally controllable 라인을 달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얘를 꺼버리면 홀드도 가능한 메모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라이트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여기 써놨어요. 원래 1V 1을 저장하고 있는 3V로 1을 저장하고 있는
저 메모리 엘리멘트에다가 제가 0V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빈 라인으로 정의했던 이 라인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 이제 키면은 얘가 연결되면서 이 3V가 쭉 빠져버리죠, 0V로. 그래서 얘가 이제 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다시 꺼서 0V 저장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 쫙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으로 동작하는 메모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D램이에요, D램.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D램 빗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D램.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D램 관련된 회사를 가고 싶다.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회사들 많죠. 그럼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D램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V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0V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제가 이걸 꺼버리면 얘가 가만히 원래 갖고 있던 전압이 0V든 3V든 다시 말해서 데이터 0이든 데이터 1이든 가만히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홀드도 가능하고 리드도 가능하고 라이트도 가능해야 되는데 단순히 캡 하나에 뭐예요? 스위치 하나 달고 제가 이 스위치의 게이트 전압을 이거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스 전압을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라이트, 리드, 홀드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D램이에요. D램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 캡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D램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요 노드 있잖아요. 요 스토리지 노드라고 해도 될까요? 이 노드를? 그쵸? 이 노드를 스토리지 노드라고 해도 되죠. 스토리지 노드예요. 왜 스토리지입니까? 여러분 요 노드에 바로 뭐예요? 1, 0이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3V 혹은 0V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얘가 여러분 어때요? 붕 떠있죠. 얘가 꺼져 있으면. 그쵸? 꺼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데이터를 붕 떠있는 플로팅 상황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아무데도 연결 안 됐어요. 제가 이거 3V로 이게 풀리 드리븐 되어 있으려면, 플로팅이 아니고 3V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렇게라도 돼 있어야죠. 그쵸? 얘 0V 이렇게 돼 있고, 여기 3V로 이렇게 PMOS VDD로 연결돼 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안 달고, 그냥 캡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달아요? 캡, 이런 거 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메모리 빗셀이 엄청 커져서, 여러분 이거 지금 메모리 8기가, 16기가 나오잖아요. 32기가도 나오고. 그렇게 하이 덴시티로 32기가면 여러분 메모리 빗셀 몇 개입니까? 8바이트, 이게 8빛이고요. 그쵸? 8빛이고, 거기다가 이게 10의 구승이고요. 그쵸? 32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거 하나가 엄청나게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달기 시작하면 메모리 빗셀이 그거 다 몇 배씩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캡 하나로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캡을 달아가지고 3V를 웬만하면 시간에 따라서 잘 안 변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얘는 플로팅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봤자 플로팅 돼 있고 어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는 대로 얘가 슥 떨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램 빗셀, D램의 리미테이션 뭡니까? 여기 원래 1이 저장돼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데 सब스레셜드 리키지 있었죠. 게이트 리키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러면 이쪽으로 캡도 여러분 캡에서도 또 리키지가 막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막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특히 여러분 제가 기들이라는 거를 잘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 추후에 D램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D램 관련해서 준비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기들에 관한 리키지에 의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세요. 물론 우리 과목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 건데 이 기들이나 이쪽으로 흐르는 सब스레셜드 리키지, 아이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특히 이 기들 때문에 전류가 많이 새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3V 전압이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슬슬슬슬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주얼리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미컬리 바뀐다. 요 스토리지 노드가 다이나미컬리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D램이에요. 다름 아닌 D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뀌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야, 너 잘 있어? 했다 하고 다시 3V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너 3V에서 나 지금 2.5V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 2V로 떨어지고 있어. 다시 올려줘 해서 얘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다 읽어가지고 다시 다 써줘요. 그래서 리프레시라는 오퍼레이션이 D램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 몇 밀리세컨드에 한 번씩 D램은 데이터를 계속 읽어서 다시 써주고 이 짓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지 못하니까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게 하려면 아까처럼 플로팅 안 시키면 되잖아. 야, 네가 여기 1 저장하고 있으면 여기 0. 네가 여기다가 1 이렇게 3V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PMOS 연결하면 되잖아. 야, 그래? 그러면 좋아. 너 이거는 누가 0 만들어줄 건데? 그래, 걔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면 되잖아. 3V. 이거는 또 누가 만들어줄 건데? 이런 문제 발생하죠,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제가 요거를 그냥 좀 점프해서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인버터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인버터 여기 PMOS, NMOS 둘 다 있으니까. 왜냐면 1도 가능해야 되고 0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 노드가. 그래서 제가 1로 저장할 때도 있고 0도 저장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자, 1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3V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0V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 0V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3V 어딘가 있겠지. 이 3V 누가 만들어줄 건데? 0V. 여러분 메모리 빗 하나 저장하려고 0 혹은 1이 여러분 원빗이잖아요. 그거 하나 저장하려고 지금 로직을 무한대로 쓸 거예요? 자, 그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야, 이 3V는 임마 얘가 저장해주면 되잖아. 어? 어? 그렇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 0V, 3V, 0V, 이 3V 이렇게 되면 다 해피하잖아요 지금. 그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에다 3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스테이트는 내가 0을 저장하려면 여기 0V여야 되니까 여기 3V고 이 3V는 또 누가 만들어줘야 돼? 0V가 만들어졌는데 그 0V 얘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 그럼 뭐예요? 이거랑 두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메모리 1빗을 이 메모리 이걸 메모리라고 부르고 두 가지 파서블 일렉트리컬리 구분 가능하죠. 일렉트리컬리 구분 가능한 두 가지 파서블 스테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 D램이랑은 다르게 얘는 좋다. 여기 3V, 0V 그냥 저장돼 있고 이게 줄줄 셀 일도 없네. 이거 이 줄줄 셀 일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D램이랑 똑같이 0이랑 1 있잖아. 디지털 로직 있잖아. 우리 디지털 로직 한번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로직 이용한 거죠. 그래서 0하고 1이 각각 0V, 3V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잖아. D램처럼. 근데 우리 디지털 로직이 마침 뭐야? 0V랑 3V를 내는 거잖아. 출력으로 내는 거니까 내가 가장 간단한 인버터로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두 가지 일렉트리컬 세퍼러블한 스테이트가 가능하네. 그쵸?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만든 빗셀에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메모리라고 요거 하나를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그려서 요렇게 그리면 여러분 여기가 3V 0V인 스테이트 하나. 그다음 여러분 뭐예요? 또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일렉트리컬 두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해 되잖아요. 0V랑 3V 요런 스테이트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 스테이트로 뭐예요? 하나는 데이터 1, 하나는 데이터 0이라고 부르면 얘도 메모리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혹은 여러분 이걸 레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얘를 그냥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레치는 다른 데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그러면 D램 같은 문제가 없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뭘 우리가 제가 다시 가져왔냐면 여러분 예전에 리제네이션 피처 있었죠. 인버터에서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버터는요 뭐예요? 출력이 웬만하면 0 아니면 3 0V 아니면 VDD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떨어져도 어때요? 얘는 계속 0V를 내줘요. 혹은 얘는 계속 조금만 올라가도 3V를 내줘요. 그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리제네레이션 피처 오브 내처라, 그 인버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내가 웬만큼 작으면 무조건 3V가 나오고, 웬만큼 크면 무조건 0V가 나와. 물론 여기 스태틱 커런트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중간 애매한 전압으로 가면 스태틱 커런트 흐릅니다. 숏서킷 커런트 흐르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전압은 0V, 3V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2.5V를 걸면, 여기 VGS-VTH, 이게 VTH 만약에 0.1V, 0.3V, 0.4V, 0.4V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VGS-VTH 얼마예요? 0.1V죠. 얘는요, VGS-VTH 얼마예요? 2.1V죠. 누가 훨씬 커요? 얘가 훨씬 크니까. 이쪽으로 전류를 팍 빼버리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얘가 아웃이 많이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VGS-VTH를 위아래로 비교해보시면, 여기서 좀 차이 나도 VGS-VTH는 훨씬 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0 아니면 3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아까처럼 제가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를 쓰면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를 요렇게 데이터 스테이트로 쓰면요. D램 같은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요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스테이트에서 얘가 3V가 리키지가 있긴 있거든요, 얘도. 그쵸? 여러분 제가 여기 3V 저장하면 이쪽으로 서브스레셜드 리키지 있고 이쪽으로도 뭐 게이트 리키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작겠지만. 그쵸? 그래서 뭐 여기 디퓨전 리키지도 있을 거고 리키지 다양하게 있는데 얘는 더 많은데 D램보다 내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얘가 슬슬 새갖고 3V가 슬슬 떨어졌다고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그거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V가 진짜 액시던틀리하게 2V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V까지 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얘가 0V를 내는 사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인버터는 리제너레이션 피처가 있어서 0V 혹은 3V밖에 모르는 바보니까. 그럼 얘는 0V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쵸? 얘가 2V로 내려갔든 안 갔든 얘는 0V라고요. 그럼 얘는 0V면 뭐예요? 나는 다시 나 지금 I2가 뭐야? 나 지금 인풋이 0V 들어오고 있는 인버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에그머니나 2V로 내려갔네 하고 얘가 뭘 해주는 거예요? 얘를 3V로 리스토어링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V로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충격에 의해서 얘가 3V가 2V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리키지에서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에서. 그렇게 내려갔다고 한들 어때요? 얘가 3V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리키지에 의해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단단하게 가만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수 있죠. 다이나믹컬리 바뀌는 D램하고 다르게. 그래서 얘는 여러분 스태틱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죠. 스태틱한 매너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프로블럼 윗 D램이 서퍼하고 있는 다이나믹 문제, 리프레시도 필요 없고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를 여러분 메모리로 쓰면요. 여러분 그럼 얘는 어때요? D램에 문제가 없어요. 즉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이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메모리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 홀드만 가능하잖아.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홀드만 가능하잖아. 너 데이터 1을 데이터 0으로 바꿀 수 있어? 0을 혹은 1로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뒤에 썼어요. 15 슬라이드 가시면. 여러분, 요 팔로잉 스테이트, 여기를 3이라고 놓고, 제가 여기다 0V라고 놓은 이 스테이트를 데이터 1이라고 하면, 얘를 데이터 0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임의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얘를 데이터 1을 데이터 0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럼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디램에서 했던 것처럼 밖에 외부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램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방금 했지만 어때요? 캐패시터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익스터널 라인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스토리지 라인을 바꿀 수 있게 여기 스위치를 연결해 줬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는 여기도 스토리지 노드고 여기도 스토리지 노드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에다 스위치 하나 달고 이쪽에다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제가 얘를 0으로 바꾸려면 여길 0V로 바꾸고 3V로 바꾼 다음에 얘네들 다 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스위치 안으로 0이 들어가고 3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얘가 안 바뀌고는 못 버틸 것 같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뒤로 다시 가서 자,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면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는 우리가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 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엠모스랑 두 개의 빈라인 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러블 가능하고요. 얘도 컨트롤러블 가능한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라이트 오퍼레이션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라이트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1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따라가서 여러분 얘를 0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빈라인이랑 빈라인 B라고 되어 있는 걸 각각 0V, 3V로 바꿔요. 왜냐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0V 넣고 싶고 3V 넣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요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는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스위치를 이렇게 켜줘요. 스위치를 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되면서 이 3V는 0V 따라 내려오고요. 이 0V는 3V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고 얘를 다시 꺼주면 안에서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을 수 있는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수님,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 빗셀, 이런 스태틱, 이거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냥 연결하면 안 돼요. 스위치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빈라인을 이 빗셀, 이 비트, 이 메모리에 맞게 못 사용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사용하면요. 제가 여러 개 메모리를 이 빈라인하고 빈라인 바가 공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 몇 킬로바이트, 몇 메가바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얘 하나 쓰려고 제가 외부에서 이걸 컨트롤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메모리 빗셀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 하나가 요거라고 하면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이게 엄청나게 어레이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얘네들을 다 똑같은 빈라인하고 빈라인 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 억세스하고 싶다. 그 각각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억세스하고 싶은 메모리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이트를 하고 싶은 특정 위치. 얘가 특정됐어요. 그럼 얘만 스위치를 켜주고 얘네들은 안 켜주는 거예요. 또 얘를 억세스해야 될 때는 얘만 켜주고 얘네들은 다 안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라인하고 빈라인 바를 공유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어때요? 빈라인하고 워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워드라인도 이쪽으로 이렇게 공유가 돼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특정 노드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외부로 핀을 어떻게 보면 뽑은 건데 외부로 뽑은 거를 모든 요거 하나마다 다 뽑으면요, 여러분 256kB면 예를 들어 256kB면 2048개잖아요. 요게 2048개가 있다는 건데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를 2048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거 제가 이거 컨트롤하는 노드 뽑아내면 전선만 몇 개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여러분 그냥 자세하게는 알아두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제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 오퍼레이션에 웨이브폼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리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리드는 역시나 생략을 했어요. 리드는 여러분 또 리드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를 어떻게 해요? 리드는요.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를 둘 다 VDD로 프리차지를 해요. VDD를 만든 후 플로팅 시켜요. 붕 뜨게 만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오른쪽에 0을 저장하고 있으면 오른쪽 빈라인이 빠지겠죠. 뭐 하면? 플로팅 한 다음에 뭐 하면? 워드라인 키면 얘가 이렇게 지금 3V 되어 있다가 여기 오른쪽이 0V면 여러분 제가 리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빈라인이 빠지면서 외부에서 보이는 게 오른쪽이 빠지네. 너 그러면 1 저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왼쪽이 빠지면 너 0 저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드는 여러분 밖에서 네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 판단하는 게 리드고요. 라이트는요. 네가 뭘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는 이렇게 제가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를 꽉 드라이브를 해요. 0하고 1로. 그 다음에 켜서 연결해요. 빈라인이랑 빈라인 바를 내부 스토리지라는 데랑 연결해서 네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고 못 버티게 제가 여기랑 3V를 꽉 드라이브 하는 거죠. 3V랑 0V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오퍼레이션 웨이폼으로 보여준 거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여러분 SRAM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여러분 요거 트랜지스터 몇 개예요? 요거 2개, 트랜지스터 2개,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데이터 원빗을 하나 저장한다 그래서 제가 빗셀이라고 불렀고요. 이 빗셀을 6개 트랜지스터로 구현한 거 맞아요? 여기 트랜지스터 2개, 총 6개잖아요. 그래서 얘를 6T SRAM 빗셀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SRAM이 6개 TR로 구현한 거 말고도 다양한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얘가 가장 컨벤셔널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조고요. 여러분 그거를 스태틱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스태틱이라고 불러요? 얘 데이터 가만히 저장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간단하게 메모리 브리파인 인트로덕션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뭘 볼 거냐면 우리 본격적으로 플립플랍이랑 레치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플립플랍이랑 레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플립플랍이랑 레치는 컨벤셔널한 구조가 뭐가 있고 걔네들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